네, 일단 오늘은 차트를 888년 9월 네, 노리매님 어서 오세요. 언제 오셨어요? 제가 그 입장하는 거를 출력을 안 해놓다 보니까 언제 오셨는지 언제 가시는지를 몰라요. 일본에서 듣고 계세요? 한 시차 30분 정도 나지 않나요? 네, 오슬로 해놓고 기왕 한 거 888년 8월 8일로 해놓을게요. 시차가 안 나는군요. 시간도 8시 8분 8초로 하겠습니다. 네, 다 8888888로 해보고 싶네요. 왠지. 이거 GMT도 기왕 한 거 세트로 맞춰서 8시간 차이 나는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8이 샌프란시스코고 플러스 8이 없네요.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홍콩이네, 홍콩. 홍콩 플러스 8. 네. 그래서 차트를 뽑았습니다. 이게 조금 작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조금만 작게 만들게요. 이게 보니까 한눈에 차트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게 좀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그 리셉션과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리셉션은 어제 이제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그 아스펙트라는 개념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중급편 혹은 이제 하급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질은 각 행성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성질, 그리고 각 별자리가 지니는 성질, 이런 거에 기인해서 그 차트의 주인이 어떤 기질,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이제 리셉션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셉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손님과 주인이란 개념을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해요. 예를 들면은 손님이 이제 방문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접대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중요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왔는데 되도록이면은 접대를 잘 해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죠. 뭐 자신의 이제 사정이 별로 좋다거나 뭐 좋지 않다거나 뭐 이런 거는 떠나서 일단 온 사람이니까, 온 손님이니까 어떻게든 접대를 해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리셉션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디그니티가 안 좋은 두 행성이 흉한 아스펙트를 맺었을 때 안 좋다라고만 보는 게 이제 단식이라면요. 리셉션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게 정말로 안 좋게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겉보기는 안 좋은데 실제로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는 아스펙트인지, 이게 판가름이 나요. 네, 겉보기랑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리셉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리셉션 개념부터는 이제 점성술에서 약간 중급 정도로 취급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검색어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그 점성술 막 이제 관련한 블로그 같은데 봐도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오는데, 이제 리셉션부터는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일부러 안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카페에서 알게 된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뭐 이게 100% 정답이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렇게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아스펙트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컨정션, 그리고 섹스타일, 스퀘어, 트라인, 어포지션, 이렇게 5개의 아스펙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길사, 그러니까 좋은 일을 일으키는 아스펙트는 섹스타일과 트라인 2개가 있고요. 흉사를 일으키는 아스펙트는 스퀘어와 어포지션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컨정션은 흉사도 길사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컨정션인 경우에는 흉사랑 길사 둘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흉사인지 길사인지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아스펙트가 컨정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정션의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서로 간의 모든 거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아스펙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섹스타일은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별자리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그 스퀘어 아스펙트는 서로 하나도 맞지 않는 별자리들끼리 아스펙트를 맺는 것. 그리고 트라이는 서로 같은 속성이고 서로 같은 성별, 정말 친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별자리들끼리 관계를 맺는 거고,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스타일이랑 비슷한데 그냥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서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아스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트라이는 섹스타일 플러스 섹스타일이에요. 근데 어포지션은요, 섹스타일 플러스 트라인이에요. 근데 섹스타일 플러스 트라인이 과연 흉사를 일으키는 어포지션이 된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포지션이 굳이 이렇게 아주 흉한 아스펙트로 처리가 돼야 되는지 묻는다면은 대답은 글쎄입니다. 다만 이제 지표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성질이 다른 지표성들끼리 마주보는 별자리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이제 어포지션이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잘 맞지 않는, 어긋나는 그런 식의 아스펙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경우에는 어포지션은 스퀘어보다 그나마 더 길하다고 봐요. 근데 화합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포지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포지션에 놓이면은 반드시 둘은 화합할 수 없고 서로 볼 수 없는 관계에 놓여서 그 흉함을 해소를 해야 된다 라는, 어포지션은 라이벌로서 서로를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는 도움도 되고요. 네. 그렇죠. 트라이는 아무래도 길각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별로 이렇게 스펙타클할 게 없어요. 연인 관계라고 치면요, 그냥 항상 순조롭고 항상 늘 그렇듯 공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옆에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이제 이렇게 나태해지고 권태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는 적당한 스퀘어나 적당한 어포지션은 관계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아스펙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저 경우에는 스퀘어보다는요, 어포지션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서는요. 스퀘어는 아무래도 그 아스펙트 자체가 강하거든요. 힘도 세고 발현되는 것도 이렇게 별로 좋은 의미로 발현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어서오세요, 새벽달님. 환영합니다. 네, 이제 여기 아스펙트의 개념에요. 어제 제가 이제 디그니티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스펙트 플러스 디그니티 이퀄 리셉션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강좌를 이제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굿선님 어서오세요. 여름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스퀘어는 그냥 그 자체가 싫어서 질투하고 음해한다네요. 그렇군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스퀘어는 이제 질투, 그쵸? 아마 좀 강력하게 쏘아붙이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신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협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어포지션은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이제 선의의 경쟁 구도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건전하게 경쟁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뭔가 훈훈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막 죽이지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으로서, 그리고 그 승부가 끝났을 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딱 그런 수준에서 길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어포지션의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이제 둘이 뭐 이렇게 화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서로가 의견이나 그런 게 맞지 않고 서로가 고수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화합이나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스펙트는 각 별자리별끼리의 이제 속성이랑 성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디그니티도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각 행성별로 디그니티가 배치가 될 때 이제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반대선상에 토성을 배치를 한 후 그 칼데안 오도 순서인 토모카테 금수달 순서대로 이렇게 지배행성들을 배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절테이션이라고 그 각 별자리별로 선호하는 행성이 따로 있어요. 환호하는 행성이죠. 그 국가가 반기는 1순위로 두는 손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자리는 목성이 되고요. 황소 자리는 달, 양 자리는 태양, 물고기 자리는 금성, 그다음에 염소 자리는 화성, 그리고 천칭 자리는 토성, 처녀 자리는 수성, 이렇게 익절테이션을 두고요. 그 외 나머지인 사자 자리, 쌍둥이 자리, 그다음에 사수 자리, 전갈 자리, 그리고 물병 자리는 익절테이션 하는 행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리플리시티라는 디그니티 개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트리플리시티는요, 각 원소별로 지배하는 행성이 3개가 있다라고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행성을 둬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이 강의는요, 점성술 강의예요. 네, 이제 그 점성술을 차트를 받아서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점성술이라는 학문을 이제 알려드림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이 뭐 자신의 차트나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주목적인 그런 강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트리플리시티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네, 트리플리시티의 경우에는 이제 불의 별자리는 목성, 태양, 그리고 토성을 두고 토성으로 이렇게 트리플리시티 3행성이 매겨지고요. 그 다음에 물의 별자리는 달, 그리고 화성, 금성 이렇게 3개의 행성들이 다스린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땅 자리도 똑같이 화성, 금성, 달 이렇게 다스리는데요. 요게 이제 지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룰러들이 다르게 배치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기의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성, 토성, 목성 이렇게 3개의 행성이 이 공기의 별자리를 다스리게 되는 트리플리시티 룰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섹트 개념이 들어가야 이게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텀 룰러라고 해서 그 별자리의 특정 도수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로드의 개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권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별자리 룰러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로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개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도수에 약 13도부터 19도까지 수성이 다스리는 텀이에요. 수성의 텀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어떤 행성이 놓이게 되면요. 그 행성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개자리의 룰러십은 달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다고 했을 때 텀 로드는 수성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달이 그 행성에 대해서 수성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텀 로드가 달을 누르고 그 행성에 대해서 지배권을 더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그니티를 얻는 거를 봤을 때 대부분 나 룰러십 몇 개 얻었어, 나 익절테이션 몇 개 있어 라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 텀로드라도 더 많이 있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룰러십이 없다고 별로 이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룰러십이 없더라도 적어도 텀로드 혹은 트리플리시티 이런 디그니티라도 얻고 있으면. 네, 트리플리시티 로드보다 텀 로드가 더 강해요. 고전정 성술에서는 그 텀 로드가 더 우위입니다. 거의 룰러십과 버금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룰러십하고 완전히 거의 동동해지려면요, 텀 로드랑 페이스 로드가 동시에 잡혀 있으면은 룰러십하고 거의 버금가요. 이런 경우죠. 지금 여기 수성의 텀에 수성의 페이스죠. 그러면은 적어도 18도부터 19도 요 사이에서만큼은 수성의 권한이 그 개자리 룰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달의 권한과 거의 엇비슷해집니다. 요 도수에서만큼은요. 그리고 금성도 똑같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성이 또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겹치는 구간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 별자리의 룰러십을 따르지 않고 이 텀과 페이스 룰러의 행성을 따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이것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혹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텀과 페이스의 경우에는 특정한 도수에서 그 지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마치 옛날 국가에서 이제 영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텀로드의 개념이다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디그니티라는 개념과 아스펙트라는 개념이 서로 만나고 거기에 주인과 손님 그리고 접대라는 이런 개념이 더해지면서 그 리셉션의 전체적인 개념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셉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셉션은요, 모든 아스펙트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만 단 컨정션 하는 행성에 대해서는 리셉션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리셉션은 주인과 그리고 손님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컨정션 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 손님과 주인이라는 개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집에 이미 있는 상태고 서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초대받는다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아스펙트가 아니에요. 컨정션 자체가. 항상 함께하고 자신의 또 다른 면과 같은 그런 약간 쌍둥이 같이 항상 같이 사는 그런 개념? 네, 그런 식의 아스펙트가 컨정션이다 보니까 주인과 손님으로 나누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아스펙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별자리에서 두 행성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접대를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먼저
큰 맥락에서부터 천천히 얘기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네, 항상 차트가 정말 설명하기 쉬운 차트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 황소자리의 로드는 금성이고요. 개자리의 로드는 달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성이 개자리에 위치해 있고 황소자리에 달이 위치해 있죠. 그러면 토성 목선은 필요 없는 삼촌? 백수 삼촌과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이, 그래도 대길성과 대흉성인데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성들이 섭섭해요. 목무룩, 토무룩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네, 여기 황소 자리에서 이제 다른 익절테이션을 얻고 있는 상태고요. 금성은 그 개자리에서 지금 위치한 도수에서 텀을 얻고 있는 상태네요. 각각의 디그니티는 텀과 익절테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도수를 보니까 19도네요. 요거 모리누스가 좋은 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해당 그 도수에서 모이티까지 보는 이렇게 아스펙트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대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각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유효각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의 금성과 달이 끝자락이네요. 여기 원이 거의 살포시 살짝 겹쳐져 있어요. 일단은 아스펙트 한다고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금성이 10도고 달이 19도니까 일단은 두 개 건너서 둘이 섹스타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리셉션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달을 금성이 위치한 도수에서 어떤 디그니티를 얻는지 살피면 되고요. 금성이 달이 위치한 자리에서 어떤 디그니티를 획득하는지 보면 돼요. 네, 아슬아슬 땡뚜 타일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달은 금성이 지금 개자리 10도에 있잖아요. 달이 개자리 10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디그니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개자리의 로드는 달이죠. 그러면은 금성의 자리에서 달이 위치하게 되면은 달은 룰러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의 별자리니까 트리플리시티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룰러십 플러스 트리플리시티인데 그리 큰 권한은 아닌, 근데 거의 그냥 룰러십 정도의 권한을 얻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금성이 황소 자리 19도에 위치해 있을 때 어떤 디그니티를 얻는지 살펴보면은 황소 자리를 다스리는 별자리는 금성이죠. 네, 일단 금성도 룰러십을 얻습니다. 그리고 쭈루루루룩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트리플리시티를 얻을 수 있긴 하네요. 금성이. 그러면 달과 금성 모두 일단은 가장 큰 디그니티로는 룰러십 그리고 룰러십을 얻을 수 있는, 서로 상호상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자기가 상대방을 잘 접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금성은 지금 달이 지배하는 국가에 있어요. 그리고 황소 자리는 금성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거기에 달이 갔어요. 서로가 다스리는 국가에 위치해 있으니까 서로 잘 해주겠죠? 이제 이런 개념이 리셉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타일이면서 두 개의 행성이 서로 룰러십을 얻는 그런 아주 좋은 리셉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9하우스와 11하우스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개의 권한이 모두 룰러십 똑같은 권한을 얻고 있어요. 이거를 무추얼 리셉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룰러십에만 국한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룰러십에만 국한한다고 보고 이제 무추얼 리셉션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따로 있어요. 또 다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번에는요,
네, 가장 가까운 도수인 토성과 달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달이 위치한 자리에서 토성이 얻을 수 있는 디그니티는 하나도 없어요. 페러그린이에요. 어떤 디그니티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달이 토성이 위치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디그니티도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딱히 리셉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일반 아스펙트로 처리가 되면서 스퀘어 아스펙트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흉사만을 의미하게 되는 그런 아스펙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봐도 서로가 서로에게 접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달 같은 경우에 사자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행성이 아니에요. 사자 자리는 태양이 다스리는 그런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토성의 경우에도 사자 자리를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황소 자리도 자기가 다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뭘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달을 접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접대를 받기 힘든 상황인데, 대신에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디그니티가 그 디트리먼트를 하면서 동시에 텀을 얻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요. 이거를 어느 분께서 카페에 적어주시기를, 디트리먼트 하는 행성이 텀을 얻은 거는 적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비유를 정말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자기 지금 처지가 적국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 간신히 이제 자신이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과연 접대를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형편상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토성과 달이 아스펙트를 맺으면은 토성은 달을 제대로 접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은 토성을 그래도 아마 접대는 잘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달의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로드와 함께 이절테이션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은 상태가 좋아요. 자신의 국가에 자신을 좋아해주는, 반겨주는 그런 국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토성이 오게 된다면은 잘 대해줄 수는 있는 거죠. 대신에 토성에게 자신의 접대를 받게 되면은 자신이 위치한 이것들을 포기를 하고 토성이 위치한 그곳으로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달이 좀 밑지고 들어가는 형국의 아스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퀘어 아스펙터에서도 이 순위가 있는데요. 이 순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해석이 있어요. 그 깊게 들어가는 해석은 이제 점성술에서 고급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급에서 고급 정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이제 점성술 좀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프리도미네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덱스터와 시니스터 아스펙트라고 해서 이제 우측각 좌측각이라고 부르는 아스펙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캐스트 어레이 막 이런 이제 막 빛의 전달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넘겨서 다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900, 945년 4월 22일 7시 25분 4초. 위치는 브레티슬라바,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좀 아름답게 나온 것 같네요. 도대체 무슨 차트지? 네, 여기서
또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해볼 수 있긴 하네요. 여기 수성이 지금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기 양자리에 보시면은 수성이 자신의 텀에 위치하면서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텀이죠. 텀을 얻고 있는 거죠, 수성이. 그리고 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트리먼트 하고 있어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까 같은 경우는 사자 자리에서 디트리먼트 하고 있지만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위험을 피하고 있었잖아요, 토성이. 근데 지금은 자신의 보금자리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까이고 있어요. 개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수성이랑 토성이 아스펙트를 맺고 있어요. 스퀘어 아스펙트를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 스퀘어 아스펙트 좋게 봐야 될까요? 나쁘게 봐야 될까요? 위기 관건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스퀘어다. 그리고 대흉성인 토성이니까 수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좋지 못한 아스펙트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수성의 텀의 위치에 있어요. 자신의 지위를 획득을 해놓은 상태죠. 토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까이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죠. 이때 수성과 토성이 서로 스퀘어 아스펙트를 맺으면서 접대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토성은 접대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성은 접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면은 수성은 일단 접대를 해줄 수 있어요. 접대를 해줄 수 있는데요. 토성에게 접대를 잘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수성은 지금 자신의 텀을 얻고 있죠. 근데 토성이 위치한 곳에 수성이 가봤더니 이게 웬일인걸? 자기가 다스리는 텀과 페이스예요. 즉 개자리라는 국가에서 토성이 딱 위치한 곳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주에 해당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토성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성은 토성을 잘 대접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토성도 아마 반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토성이 오히려 되게 이렇게 좋게 받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토성은 수성을 대접한다라고 했을 때 잘 대접해주지 못해요. 왜냐면요. 텀로드가 고전점 성술에서는 트리플리시티보다 좀 더 우위에 있어요. 중요한 고전점 성술에서도 이제 트리플리시티도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긴 한데요. 불의 별자리에서 토성은 트리플리시티의 공동 룰러로서 사용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트리플리시티를 얻을 수 있는 목성이나 태양에 비해서 토성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자리에서 토성은 폴이에요. 디그니티가 트리플리시티의 공동 룰러이면서 동시에 폴을 하는 거죠. 네, 노리매님께서 텀이랑 데칸이랑 같아요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텀이랑 데칸은 달라요. 데칸은요, 페이스를 말해요. 그리고 텀은 그냥 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데칸 룰러들, 즉 페이스 로더라고 봅니다. 페이스는 왜 굳이 데칸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 이퀄 데칸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텀이랑 데칸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이제 더 식견이 뛰어나신 분께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분 말씀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성은 조금 비교 우위를 해봐야 돼요. 토성은 디그니티상 디트리먼트가 나을까, 폴이 나을까,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리먼트가 아마 나을 거예요. 즉, 토성은 지금 여기 자신이 위치한 이 자리에서 수성의 접대를 받기를 희망을 한다라는 거고, 토성은 수성이 위치한 자리에서
별로 대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디티르먼트랑 폴은요 조금 흉한 디그니티인데 이 격이 좀 달라요. 디티르먼트는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 의미하고요. 폴은요 아예 주변에서 그거를 대놓고 꺼려하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어디 하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디그니티로 받아들이시면 이 차이점이 조금 더 극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펙트, 즉 수성과 토성 스퀘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보자면요. 수성이 토성에 대해서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수성은 토성을 잘 접대해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성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고 토성은 수성을 접대할 수 있긴 하지만 올바르게 접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성이 대용성인 토성에 대해서 흉하게 아스펙트를 받고 있으므로 손상을 크게 입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수성은 토성에 대해서 아스펙트를 함으로써 오히려 리셉션 개념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상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 보러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변 보고 난 후에 사람 기분이 다르다고 행성들도 지금 지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위치해 있고 괴로운 상황인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왔어요. 그러면은 거절을 할까요? 괴롭힐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체면 구겨지더라도 일단은 손 붙잡고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토성은 그 구원자인 수성이 왔는데 얘가 아 싫어 해서 너 막 이렇게 괴롭힐 거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토성은 오히려 수성을 반겨하면서 스퀘어 아스펙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거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딱히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수성을.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스퀘어 아스펙트상 수성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아스펙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 수성은 크게 손상받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풀리는 부분이죠. 분명히 스퀘어 아스펙트는 흉하다라고만 배웠는데, 웬걸요? 전혀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이게 리셉션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그냥 차트를 단식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토막낸다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더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노리매님께서 그러면 수성은 토성보다는 이센셜 디그니티가 펄이라서 더 괴롭나요? 아, 아니요. 수성은 펄하지 않아요. 토성이 펄해요. 그러니까 수성이 위치한 자리에서 토성이 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천칭 자리가 토성이 익절테이션이니까 양자리 토성은 펄하면서 동시에 트리플리시티 공동 룰러로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토성은 수성이 위치한 자리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서 수성의 원조를 받으면서 그냥 연명하는 거. 이게 이제 토성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든 힘들어도 참을 수는 있는데 저기는 완전 개무시당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토성이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글쎄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또 불의 별자리라서 토성이 건조하거든요. 토성이 건조하고 또 이렇게 차가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뜨거움, 근데 너무 극히 차가운 행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성이 양자리에서 뜨거움을 얻으면서
그 흉함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성이 토성의 흉함을 덜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성은 이제 오리엔탈로서 자신의 그 기질 자체가 매우 뜨거워진 상태거든요. 뜨겁고 건조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토성에게 원주를 구해주니까 토성의 그 극히 차갑고 너무나도 차가워진 거죠. 왜냐면 개자리도 물의 별자리니까 차갑고 습하거든요. 근데 습한 거랑 건조한 게 있으니까 이제 차가움 1, 습함 1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차가움만 이렇게 중첩이 돼서 강해진 상황인데 여기 이제 뜨거움이 강해진 수성이 토성에게 손길을 내미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화라는 개념은 없어요. 중화라는 개념은 없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이렇게 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도 일어나고 저열도 일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리셉션과 기지를 같이 붙여놓은 거긴 한데요. 저는 전혀 이거를 예상하지 않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설명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군요.